이제 상속의 문법부터 네, 상속의 문법부터 한번 가 볼게요. 상속의 문법 그래서 273페이지 가서 볼게요. 그 상속이라는 게 이제 코드를 재사용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기능적으로 확장하거나 개선하는 거, 뭐 이런 게 하려고 이제 상속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문법부터 잠깐 보면은 교재에서는 이렇게 끝났습니다만 이거를 강의에서는 거의 30분을 떠든 거죠. 이걸. 네. 이 얘기를. 네. 그죠? 네. 이게 오프라인 강의가 듣기 당연히 편하죠. 우연사랑님. 네. 자, 그 기본 문법. 네. 잠깐 보면은 클래스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하는 건 똑같은데 여기에다 대고 땡땡 퍼블릭 뭐뭐뭐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속에서 어떤 클래스가 예를 들면 A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것에 대해서 이제 B라는 클래스가 나올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또 선언하겠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다가 땡땡 치고 퍼블릭 해놓고 A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 이제 그 퍼블릭이라고 제가 썼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접근 모드인데 여기가 퍼블릭, 프로텍티드, 프라이빗 이렇게 있는데 일단 퍼블릭이 아닌 경우 자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상속 얘기를 할 때 일단 상속은 기본적으로 다 퍼블릭 상속이 원칙이 한 90한 5% 이상? 아니 95%가 뭐야? 체감으로는 거의 99% 정도가 그냥 상속은 맨날 퍼블릭이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러냐를 논하기 전에 일단은 지금 거기에서 그림대로 이 A가 있고 그 다음 B는 A의 파생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A라는 클래스가 있고요. 그것에 대한 파생으로 B가 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규모를 얘기하자면 A라는 클래스가 예를 들어서 이만한 클래스잖아요. 이렇게 그럼 B라는 클래스까지 합치면 이만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가 점점 확장되는 거죠. 점점 덩치가 커진다. 뭐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걸 왜 하냐예요. 여기 관계 보면 is어냐 has어냐 뭐 이딴 거 있는데 재미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상속 자체에서 이제 문법이야 뭐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이 상속을 논할 때 여러분이 가장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면은 아까 제가 A라는 클래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것의 파생 형식인 B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럼 여기서 생각을 여러분이 꼭 하셔야 될 거는 이걸 누가 그리고 언제 만들었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 A라는 클래스를 2015년에 예를 들어서 철수가 만들었는데 그걸 2016년에 영희가 확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시간이 그러니까 보통 이 파생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이게 만약 현재면 이게 이제 과거가 되고 심지어 사람까지도 다른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제해야 돼.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심지어 예를 들면 영희가 철수를 만난 적도 없어. 얘네 둘이 전혀 알지도 못해. 그리고 문서도 없어. 인수인계 같은 건 된 적도 없고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파생 클래스가 만들어낸 지점에서 어떤 주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 문법들을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누가 언제 해서 여기를 보통 우리가 이제 기본 클래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기본 클래스는 과거가 되는 거죠. 과거가 그리고 여기가 이제 현재가 될 수도 있는데 여기가 현재가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뭐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미래까지 고민해 가지고 지금 코드를 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생각이 좀 많아지겠네요. 자, 아무튼 여기 그 책에서는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그 멤버 파생 클래스 생성자 호출 순서상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클래스 기본에서 초기 개발자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죠. 그 다음에 이것의 후기, 나중에 만든 사람이 있죠. 근데 여기 보니까 뭐 예를 들면은 두 가지가 이제 짬뽕 되는 거죠. get 데이터 같은 경우는 옛날 초기 개발자가 만들고, 프린트 데이터 같은 경우도 그런데, 여기 이제 protected라는 접근 모드가 나오는데, 파생 클래스에서는 이제 이런 애들 접근이 되는 거죠. 예. 요건 그냥 책 읽어 보시고요. 그래서 기본 형식 멤버에 이제 파생 형식에서 접근하고 두 개의 코드가 붙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어요. 이 점은 대단히 의미가 있다. 대단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는 한번 읽어 보시고요. 네. 그래서 이게 선 다 그어놨죠. 사용자 쪽에서 cmyData ex 선언해가지고 인스턴스 테스트 펑크를 콜했는데, 그럼 이때 호출되는 건 파생 형식 거. 근데 이 내부에서 다시 뭘 불러요? 베이스 클래스 메서드를 다시 불러가지고 여기서 어디로 올라가? 일로 올라가가지고 뭐 요게 호출되든 뭐 이렇게 되는 방식이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한번 앞에서 설명한 내용들이니까 뭐 네, 앞단원 내용 보고 이 내용 그 책 자체를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볍게 이제 정리만 좀 할게요. 정리만 좀 해보면은 코드 가지고 가볍게 갑시다. 예를 들면은 뭐 여기 지금 클래스가 뭐 우리 지난번에 했던 뭐 테스트 클래스가 있네요. 이거 가지고 장난 좀 해볼까요? 자, C 테스트 클래스 생성자가 있어요. 디폴트만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예를 들면은 void test func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매개 변수로 아무것도 없고. 그 뭐 이런 함수가 있으면 이것도 이제 어느 놈이 불렸다고 호출만 좀 해볼게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이제 C 테스트의 멤버인 테스트 펑크가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근데 이제 그 파생 형식이라는 게 이제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클래스 선언하는데 C 테스트 EX 이러면서 public C 테스트 클래스의 파생이다 라고 이렇게 기술해 놓고 뭐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겠죠. 똑같이 제가 썼는데 EX니까 EX라고 좀 바꿔줄까요? 이렇게.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요거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이제 재정이죠. 재정의. 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웃겨요. 이게 좀 웃긴데 뭐가 웃기냐면은 예를 들면 C 테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A를 선언해서 A에다 대고 테스트 펑크를 부른다. 그러면 이때 어느 게 불릴 거냐는 거죠. 이런 게.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 C 테스트에 테스트 펑크가 불릴 텐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C 테스트에 EX 객체인 B를 선언해서 다시 테스트 펑크를 불렀다. 그럼 뭐가 불릴 거냐? 이 테스트 펑크가 B에서도 파생 형식에서 재정의가 됐으니까 EX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불린다는 거죠. 객체 생성자 누가 불렸나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넘어가요. 다만 여기 보니까 생성자가 두 번 이렇게 C 테스트가 두 번 불리죠. 이건 뭐냐면은 이 B라는 클래스 즉 B 인스턴스 C 테스트 EX 클래스의 인스턴스죠. 그래서 이 파생 형식 클래스가 선언이 되면 생성자가 어떻게 되냐? 얘만 불리는 게 아니라 얘의 기본 클래스 생성자도 호출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순서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 크게 두 가지예요. 뭐 가정 어쩌고 막 이런 말 써놨는데 이거 정말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실습 꼭 진행하시고 이렇게 실습하라고 되어 있는데 꼭 좀 하세요. 꼭 제발 부탁이니까 꼭 하시고 넘어갑니다. 이 파생 형식에서 뭘 이렇게 저렇게 그러니까 재정의를 얘기하는 거죠. cmyData, setData에서 파생 형식 setData 따로 두 개 정의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기능적으로 어떻게 확장을 한다 뭐 이런 형식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제 참조 형식하고 실 형식 무슨 얘기냐면 이게 웃긴다는 거죠. 자,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 대로 한번 가볼까요? 비슷한 원리로 자, 객체가 선언된 거는 자, 지금 이렇게 가보면 생성자가 뭐가 불리냐 다 좋은데 지금 45번의 거는 C 테스트 클래스의 테스트 펑크가 불려. 근데 요거 48번은 이제 47번에 써있죠? C 테스트 EX. 그거의 테스트 펑크가 불린다. 왜냐면 이게 지금 두 곳에 있으니까. 근데 이제 각각에 맞는 게 불리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이러면 얘기가 재밌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재밌어지냐면 A인데 C 테스트 EX라고 선언을 해요. 응? 근데 C 테스트 객체에 대한 참조자인 B를 선언하는데 이걸 A로 초기화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재밌는 건 이게 된다? 형식이 안 맞지만 되죠. 근데 왜 되냐면은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여러분이 꼭 좀 알아셔야 될 거는 그러니까 파생 형식이 있죠. 파생 형식은요. 기본 형식으로 포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사람이라고 하는 형식이 있는데 사람의 파생 형식 중에는 예를 들면 학생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재밌는 것은 학생이 파생 형식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학생이잖아. 근데 학생을 가리켜서 사람이라고 얘기했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야. 맞는 말.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이거, 네. 자, 쉬운 닉네임님, 그, 생성자 초기 처리와 얘기하셨는데, 그건 지금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말씀하신 게 맞아요. 파생 형식에선 절대 기본 형식 거 초기화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그래서 이런 형식, 학생이라는 파생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이렇게 포인팅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냐면, 추상 형식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라는 것이 추상이고 앱스트랙션이고 요것이 이제 구현일 수도 있어요. 임플레멘테이션. 추상 구현, 기본 파생, 뭐 부모 자식 클래스 이렇게도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 그러니까 파생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포인팅하는 것이 이게 허용된다는데 이게 진짜 중요해요. 이게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게 맞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테스트 펑크를 불렀다 이거야. 그럼 둘 중 누가 불리냐는 거죠. 네? 자, 둘 중 누가 호출이 되냐라는 겁니다. 둘 중 누가 호출이 되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때 실제로는 EX인데 기본 형식으로 참조했죠. 그죠? 그럼 이때 불리는 테스트 펑크는 여기 EX의 테스트 펑크인지 아니면 C 테스트의 테스트 펑크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죠. 근데 이때는 명확해요. 이런 함수가 일반 메서드면은 무조건 뭘 따르게 돼 있냐면 접근 형식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건 실제가 뭐냐죠. 실 형식인데 이건 접근 형식이죠. 그러니까 메서드라고 하는 게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이 함수의 클래스의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접근 형식이 뭐가 있냐면은 접근 형식이래. 일단 일반 메서드가 있고요. 그 다음 또 뭐가 있냐면은 그 가상, 버추얼 아직 안 배웠는데 가상 메서드가 있어요. 가상 중에는 순수 가상도 있고 그 다음에 스태틱도 있을 법하죠. 근데 이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버추얼 빼고 이거 빼고요. 이때는 나머지 애들은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특히 일반의 경우 뭐가 중요하냐? 접근 형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접근 형식이 뭐냐를 따라가게 돼요. 근데 버추얼은 항상 뭘 따르게 돼 있냐면 실 형식을 따르게 돼 있어요. 자, 이거는 중요하니까 지금 이 그림을 통으로 외웁니다. 자, 메서드가 일반 메서드면 접근 형식을 따른다. 버추얼이면 실 형식을 따른다. 가상함수면. 그래서 지금 테스트 펑크는 일반 메서드니까 당연히 뭘 따라가요?
뭘 따라갑니까? 뭘 따라가요? 예, 실 형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접근 형식을 따르겠죠.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만 좀 잘 좀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이게 책에 이제 설명도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뭐 이게 언제 쓰이는지 뭐 이게 나오는데 일단 생성자 소멸자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여기 지금 생성자가 있잖아요. 제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F고 여기다 다 걸어볼게요. 이렇게. 네, 걸어볼게요. 이게 보시면은 여기 지금 객체가 여기서 선언이 됐잖아요. A가. 그럼 여기에서 이제 F고 여기도 걸고 F 키 눌러서 디버그 모드로 돌려보면 여기 가죠. 근데 이때 호출 스택을 잘 보세요. 자, 이때 F11키를 누르면 콜 트레이스 하게 돼 있거든요. 쫓아가면 어디로 가냐면 EX로 가요. 그러니까 이 객체의 생성자가 불리기는 해. 근데 또 F11을 또 누르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냐면 1로 가. 콜 스택을 잘 보세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그러니까 생성자라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논리가 성립해요. 쉽게 정리하면은 예를 들면 A라는 클래스가 이렇게 있죠. 그럼 A라는 클래스의 생성자도 있겠죠. 그럼 이것의 파생 형식인 B라는 클래스도 있을 거고 얘의 생성자도 이렇게 있겠죠. 근데 이제 메인 함수 같은 데서 만약에 B 클래스 인스턴스인 뭐 소문자 B를 하나 선언했다 이거야. 그러면 이때 이것에 의해서 이 선언에 의해서 이것의 생성자인 B가 호출이 돼요. 근데 이것이 호출만 될 뿐 실행되진 않아요. 그런데 얘가 기본 클래스가 있죠. 지금 부모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이걸 호출해 버려. 근데 얘는 이제 부모가 있냐 없냐?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밑으로 타고 내려가면서 여기가 3번 실행이 돼. 그리고 나서 1로 리턴해서 넘어와. 그럼 이 함수는 반환하겠죠? 그럼 B가 실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성자라고 하는 함수의 특징은 되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얘는 호출 순서하고요. 그 다음에 실행 순서가 있는데 이 순서가 일치하지 않아. 이게 정반대야. 먼저 호출된 생성자가 가장 나중에 불려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 초울트라 개삽질이 있는데 네, 진짜 쌍욕을 해줘야 되는 개삽질이 있는데 자, 생성자에서는 자, 여러분 이제 절대 명심하셔야 될 대명제가 있는데 자, 또 명심하셔라. 생성자 함수에서는요. 객체 자신 있죠. 자기 객체, 자신. 객체 자신을 초기화하는 거 있죠. 이거만 해야 돼요. 오로지 이것만 하세요. 아시겠어요? 여기서 특히 상속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대단히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이거 하면 완전 진짜 등신대기 딱 좋아요. 뭐냐면은 파생 형식 생성자에서 여기서 뭔 지랄하고 자빠졌냐면은 부모 클래스 멤버를 갖다가 초기화하고 앉았어. 이거 완전 바보짓이에요. 진짜 최악의 삽질이에요. 최악의.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 이게. 왜 안 되냐? 보세요. 지금 예를 들면은 여기 C 테스트에다 제 멤버를 하나 넣어놓게. 인티저로 멤버 하나 넣읍시다. 인티저인 예를 들면 m_n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뭐 일단은 여기선 초기값 주지 말고 생성자에서 예를 들면 m_n 데이터에다가 10을 넣으라고 했다 치자고. 이렇게. 그러면 기대치가 예를 들면 이제 이걸 프로텍티드로 갈게요. 그래야 파생 형식에서 접근이 되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걸 이제 get 데이터를 좀 불러볼까요? 자, 인티저를 반환하는 get 데이터 함수를
주고 여기서 이제 리턴 하는 거죠. 리턴 m 언더바 n 데이터를 반환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제 이 생성자에서 이렇게 초기화를 했으니까 기대감이 뭐냐면은 get 데이터 불렀을 때 당연히 얼마 나와야 되는 10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은 이렇게 봅시다. 예를 들면은 C 데이 테스트 클래스의 인스턴스에 A를 선언했는데 그럼 생성자에서 그 초기화하기를 지금 얼마로 하고 있냐면 10으로 했죠? 그럼 10이 나와야 맞죠? 그러니까 이제 이걸 Cout 해갖고 출력을 하는데 A에 get 데이터라고 했으면 당연히 얼마가 나와야 돼? 초기 값으로 기술한 값대로 10이라고 고스란히 나와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파생 형식 클래스에서 등신짓을 해버리는 거죠. 뭐라고 바보짓을 해버리냐? 여기에서 m 언더바 n 데이터라고 썼는데 이건 정확히 얘기하면은 여기서 말하는 m 언더바 n 데이터는 바로 이 부모 형식에 있는 이것이죠. 거기에다 대고 초기 값으로 어떻게 해버리냐면 20을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부모 클래스의 코드를 불렀는데 이렇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이게 지금 얼마 나와요? 자, 지금 이건 A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를 EX라고 딱 바꿔버리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럼 파생 형식 클래스 형식이 되니까 이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자, 다시 한번 자 해보면 얼마 나와요? 이제 22라고 나와버려. 이유가 뭐냐면 파생 형식 클래스가 가장 먼저 호출이 되기는 하는데 이게 실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런 멤버 데이터들은 가급적이면 프로텍티드보다는 프라이빗이 좋은 선택이에요. 이래 놓으면은 파생 형식에서 이렇게 임의 접근을 하죠. 그럼 에러가 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프라이빗으로 접근을 해 놓으면 네, 자식이라 하더라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는 멤버 값을 함부로 조작 못하게 해 놓으면은 임의로 얘가 변경을 못하니까 이 점은 중요하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런 멤버,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게 그 전형적인 방금 제가 얘기한 부모 클래스의 멤버를 파생 형식에서 초기화하는 거죠.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코드를 짜서 좋은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겨우 후회하게 돼요. 결국은.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절대로. 아시겠죠? 이 강의 지금 보신 분들은 저랑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생성자는 호출 순서와 실행 순서가 다르다는 거. 콜스택 보고 이해하시라는 거죠. 이 점 주의해 주세요. 자, 그래서 호출 순서도 이제 책에 기술해 놨으니까 한번 좀 보세요. 이 디버그 모드로 쫓아가는 것까지 다 써놨거든요. 네, 뭐 이미 설명 다 했으니까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이제 바보짓 하는 얘기를 여기 써놨어. 네. 여기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그죠? 써놨죠. 방금 한 얘기. 네.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써놨는데 2013년, 2016년 논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상속 나오면 이 시간의 흐름 문제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거를 자, 요거를 한 가지 좀 보면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생성자 선택이라고 돼 있는데 생성자를 여러 개 다중 정의하게 되면 항상 문제가 뭐냐면 파생 클래스에서 생성자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파생 형식에서 생성자, 그러니까 부모 클래스 생성자 중에 3개 중에 어느 게 호출될지 파생해서 이렇게 고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이제 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11의 생성자 상속이라는 개념이 탄생했죠. 이게 뭐냐면 부모 클래스에서 이렇게 다중정의를 많이 해놓으면 밑에서 유징 어쩌고 이거 하나만 딱 써놓으면은 다 돼요. 이렇게. 근데 안타깝게도 2013은 이걸 지원하잖아요. 컴파일 오류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C++ 왜 안 되냐 뭐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2015에서는 이게 또 돼. 이게 참 이런 거 골치 아프죠.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그 다음에 요거 하여튼 뭐 요런 정도는 뭐 내용 한번 보고 읽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 한 가지 드리자면, 예를 들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A라는 클래스가 있잖아요. 그럼 걔의 덩치가 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A 클래스야. 근데 B가 있는데 B가 A의 파생 클래스래. 그럼 어떻게 되냐면 B의 덩치는 이만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죠. 그래서 B라고 하는 것은 이 전체를 다 합쳐서 B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만약에 A에 대한 포인터로 포인팅 했다면 여기까지만 이렇게 접근을 하는 거고 이 뒤에는 접근을 아예 못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거를 B라는 것에 대한 포인터로 접근한다면 그 범위가 이만큼으로 다 늘어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제 그래서 파생 형식을 기본 형식으로 포인팅하는 건 이런 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본 형식을 만약에 이 자식을 B에 대한 포인터로 포인팅했다. 그럼 상향으로 한 거죠. 그럼 이걸 이용해서 있지도 않은 공간에 여기를 접근하게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포인팅하면. 그럼 여기 접근해버리면 이제 에러 나겠죠. 이제. 그래서 이런 상향식 접근은 좋은 게 아니에요. 그 뭐랄까 상위 클래스를 파생 클래스로 포인팅하는 건 그건 되게 잘못하는 거예요. 이제 조심해야 돼요. 여기에 이제 가상함수 다음에 배울 텐데 가상함수까지 엮여 들어가면 얘기가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네, 그래서 이거 나오면 이제 또 V 테이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지금 할 얘기는 아니고 다음 챕터에서 하면 되겠네요. 요약하자면 뭐 이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자, 뭐 질문 혹시 있으시면 지금 하시고요. 쉬운 닉네임님, 뭐 이해되셨나요? 지금 질문하신 거에서? 네, 아마, 네. 네, 하여튼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으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